저는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장학금 사건의 피고인인 노환중 원장의 변호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1, 2심이 진행되는 동안에 뭐 유튜브는 물론이고 언론 인터뷰도 좀 기피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인터뷰에 응해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사실심이 종결이 됐고, 평소에 저는 어떤 언론을 재판 중에 언론을 한다는 게 자칫 재판부로 하여금 언론 프레이를 한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고, 이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재판 도중에 언론 인터뷰를 이제까지 삼가해 왔고, 네. 더군다나 이 지금의 인터뷰에 응한 이유는 사실상 제1심 변론 종결일 날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언론의 이해가 의해서 집중 포화를 당했는 노환중 원장의 이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균형 있게 다뤄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판정에서 최후 변론을 정말 직설적으로 네.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언론이나 방송에서 단 한 줄의 기사나 언급이 없는 걸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빨간아재님이 그동안의 재판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실히 전달하는 역할을 해온 걸 저희들이 알았고, 네. 거기서 노환중 원장이 상당한 고마움을 표시해왔고,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공수처의 조국 수사팀을 고소 고발한 터라 빨간아재님과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그 뭐 노환중 원장께서도 이제 부산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었고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인데 전부터 알던 사이였던가요? 노환중 원장 사건을 맡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네. 2019년 8월경이죠. 조국 사태, 이른바 조국 사태가 발발돼 무렵, 예. 이 장학금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었죠. 그 당시에 노환중 원장이. 예. 그 검찰 수사 당시에 변호인이 있었습니다. 박찬호 변호사라고. 예. 당시 박찬호 변호사가 자신을 하더라고요. 예. 이 기소도 못할 것 같다. 검사가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기소를 하겠느냐, 자신감을 보이길래, 저는 그때 당시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죠. 예. 다만 그때 이야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특수부를 뭘 믿고 사람 엮는 게 전문인데 그렇게 자신감이 있냐, 안 그럴 걸, 이렇게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는 잊어버렸죠. 그러다가 2020년 1월 기소가 되고 난 뒤에 박찬호 변호사로부터 저를 이제 노환중의 공동변호인으로 추천했다고, 네. 노환중 원장을 한번 만나고 면담을 한번 해달라, 네. 같이 했으면 좋겠다,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공소장 자체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뚜렷하지 않고 잘 읽히지가 않았습니다. 장황하고 예. 만연체로 써 있고, 예.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 판단을 했을 때는 이 사건이 워낙 정치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보니 뭐라 그럴까,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건이다. 그래서 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 부담을 법원으로 떠넘긴 거다. 무죄를 각오한 기소다. 이렇게 처음에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런 기록을 가지고 기소를 한단 말인가? 이런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거를 은폐를 하고 조작하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제가 특수부 사람 엮는 전문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까
제가 안에 판사로 있을 때도 형사 사건을 맡을 때도 느낀 바가 있었지만 특히 특수부 사건들은 굉장히 변호사를 하고 나 후에 맡은 특수부 사건들도 전부 다 일종의 마사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수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긴 하지만, 근데 10을 잘못했으면 100을 뒤집어 씌운다든지, 네. 혹은 거꾸로 100을 잘못했는데 80으로 축소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거는 양형을 중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혹은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영장 청구서에 적는다든지 이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특수부 검사 사건들은 판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변호사 때는 특히 조심하게 의심을 하면서 봐야 된다. 예. 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검사가 수사가 시작되면은 특히 이런 사건 경우에는 무혐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 담당 수사검사가 혐의 없음을 나오면 사건을 만들지 못하는 무능한 검사로 조직 내에서 지키기 때문에 특수부 라인에서 배제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래요. 예. 그래서 어떤 수를 쓰든지 사건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를 느껴왔기 때문에 애초에 박 변호사가 자신을 보였을 때 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추측을 한 거죠. 이 사건도 이제 그런 유형의 네,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네.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했던 또 지휘했던 검사들 일체를 공수처에 고발도 하고 일부는 고소도 했어요. 네. 독직 폭행 혐의로. 그리고 변호사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1심 최후 변론 때 제가 카운팅을 했는데요. 조작 날조라는 표현을 60차례 넘게 사용을 하셨어요. 검사 그런가요? 면전에서. 그렇게 강하게 이제 최후 변론도 하고 하셨는데 심지어는 무죄도 억울하다. 무죄도 억울하니 공소 기각 판결을 해달라. 이런 변론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좀 센 워딩과 그런 변론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사건 전체가 조작됐다는 거 확인한 것은 2021년 10월 14일 그 직전 공판이죠. 네. 검사의 법정 진술에 의해가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검사의 고의성을. 네. 그 전에 이미 증거가 은폐됐던 4가지, 그러니까 장학위원회 회의록 2가지, 조민과 노한중 원장과의 카톡 대화 2가지 네. 은폐가 됐고, 그 은폐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인데 예. 과연 검사가 고의적으로 은폐를 했느냐,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한 1년 3개월 동안 법 재판부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마성영 재판장이었죠. 네. 그 바뀌고 난 뒤에 처음으로 6월 11일자 2021년 6월 11일 첫 기일입니다. 예. 그때 검사가 PPT로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를 PPT 자료로 했습니다. 예. 그 사실을 사전에 법원 재판부 참여로부터 사무실로 전화를 받았거든요. 예. 혹시 첫 공판기일에 PPT나 이런 거 하실 겁니까? 우리는 뭘 해요? 이런 뻔한 사건 가지고. 예. 그 원래 첫 기일은 검사에 제출한 증거에 어떤 부분에 동의하고 어떤 부분에 부동의하고 그다음에 무죄를 다툰다. 이걸로 끝입니다. 통상적으로. 예. 근데 좀 이상하다. PPT를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검사 측은 PPT 자료를 딱 확인을 해갖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장시간 했죠. 그걸 그때는 이미 한 3번 정도 읽었을 때입니다. 예. 제가 예. 기록을. 그래서 공수사실이 뻥도 많고 허위도 많고 이런 걸 아는데 법정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된 말 빡이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는 안 했지만 검사 PPT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제가
기억으로만 준비한 건 하나도 없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있다. 그게 사실 지도교수 배정 문제였거든요. 네. 순서적으로 보면은, 시간적 순서로 보면은 2015년도 조민 학생이 부산어전에 입학하고 난 뒤에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이 사건 이슈입니다. 네. 지도교수, 지도학생 배정 문제가 신입생한테는 있는데, 검찰은 공소사실에 노환중 교수가 자기의 지도학생으로 조민을 지정해갖고 데려갔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나를 지도교수로 배정해달라. 해달라 요청했다는 라고 거죠. 요청한 것으로 네. 되어 있죠. 예. 실제로는 뭐냐 하면은, 워낙 연륜이 있고, 노환중 교수가 뭐 지도 학생, 옛날에 지도 학생이었던 분이 의전원 교수가 된 사례도 있고, 네. 뭐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한 분이, 교수 한 분이, 제가, 겪어보니까 교수님 같이 연륜이 있고 지도를 잘 하는 분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팬덤이 있는 그 당시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딸이니까 아무래도 좀 대등하게 뭐 할 말하고 뭐 이렇게 하면 교수님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에. 그러니까 유명인의 딸이니 예. 연륜 있는 교수님이 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람직하겠습니다. 라고 다른 교수가 먼저 얘기를 후배 꺼냈다. 교수가 예. 하시는 게 없으니까 권유를 한 겁니다. 네. 두 분이 우연하게 만났어. 노환중 교수가 내가 맡을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처음 반응이 뭐 그런 걸 해. 네. 이런 반응이었고 네. 그게 맞는 거 있습니다. 뭐 이렇게가 사실 지나가는 말로 하기 때문에 뚜렷한 기억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났는데 그 지도 학생 배분 문제는 이제 학생 과장이 보직 과장 교수가 이제 담당을 하는데 이 권유를 한 후배 교수가 7층인가 복도에서 오다 가다 무슨지 학생 과장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조국 그 딸 조민이라는 학생이 오늘 입학했는데 지도 교수 우리 저 노환중 교수가 어때요? 적당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 모양입니다. 복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 배정 문제를 담당하던 교수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 흔쾌히 오케이를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흔쾌히 오케이를 하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노환중 원장이 이 교수가 추천했는 건가? 뭐 이렇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냥 그걸 가지고 투서가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음해성 투서가 이제 증거자료로 나오는데 조민을 조민희라고 쓰고 뭐 이랬던 그 조민희라고 표현을 이름도 잘못 쓰고 한. 작성인은 부산 의전원 학생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 전체 1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그야말로 이제 협박성입니다. 이런 뭐 공대 나온 조민이 의대로 학대가 성적도 나쁜데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돼 갖고 장학금을 주고 있고 또 노환중 교수라는 자가 지도 학생으로 지정해서 데려갔고 장학금까지 성적 우수 장학금으로 주고 계속 지급하고 있고 논란이 되니 부산대 병원장 후보로 신청한 거를 철회시켜라. 민정수석 보고 수석실에 이런 내용의 투수입니다. 그 사실관계를 떠나서 오히려 민정수석실에서 국립대 병원장 응모한 사람을 철회시키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말이 안 거 되는 아닌가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괴문서가 접수가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철회 안 시키면은 정부의 부담감이 엄청 될 것이다. 이런 협박입니다. 그럼 누가 들어도 병원장 응모한 상대 측 경쟁자 측의 행위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조국의 딸 조민희라고 네 번씩이나 반복해서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누군가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누구의 의뢰에 의해 가고 작성을 하다 보니 이 엉뚱한 내용으로 이게 이제 익명성이 있다 보니까 완전 거친 인사로 대놓고 협박질을 하는
문구로 그래 돼 있는데 그걸 증거로 제출하는. 그러니까 공소 사실에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그 증거로 동의할게. 네. 오히려 반증을 하려고 동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뇌물 관련해서는 없음이 인정된 확인된 상황입니다. 광범위한 압수수색 결과. 그래서 대가성, 현안에 대한 대가관계 직무관계성이 인정할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심지어는 공소사실에서 못 찍을 형편이고 단지 공소사실 요지에 PPT, 검사 PPT에 구름 표시로 말풍선을 그려갖고 네. 그것도 생각만으로 선동적으로 부산대 병원장이 나의 오랜 꿈.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듣고 얼마나 야비한 짓인지. 그 본인이 그런 진술을 내가 부산대 병원장이 오랜 꿈이었다. 이런 진술을 했으면 또 다른 문제인데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만화를 그리듯이 사파를 그려갖고 네. 말풍선을 뭉게구름 형식으로 그밖에 대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뇌물의 대가성으로 부산대 병원장이 되는데 도움을 받을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내심으로. 예. 제가 그래서 그 PPT 제가 발표했을 때는 도대체 대가성이 공소사실에는 없고 절실한 마음이 심판의 대상이냐. 기억납니다. 나의 오랜 꿈이 심판의 대상이냐. 예. 이게 뭐 하는 거냐. 정말 참담한 논리다. 기소 논리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게 그만큼 뇌물은 끼어있는 거다는 게. 예. 끼어있는 것도 사실상 그 정황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만연체로 쓰는 공소사실 수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대부분이 허위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기재를 했느냐 이 부분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예. 제가.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검사에게 성명 요구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의견이나 의견을 제출해라, 설명을 해봐라 이런 거죠. 해명을 하라는 거죠. 예, 해명을 해라. 설명을 해라. 예. 그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장학위원회 회의록 2건과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카톡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또는 확보하기는 확보했냐, 이거를 이제 성명 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검사에게. 회의록이나 예. 카톡 대화 편집 삭제 여부에 예.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항이 있다라는 예. 엉뚱한 답변을 했습니다. 예. 사실상 성명을 거부한 거죠. 어허.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그게 공소사실하고 무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니죠. 바로 정면으로 반대되는 사실이죠. 그 구성명 사항에도 그 표현을 했습니다. 공소사실이 어떤 거냐면은 2017년 4월 1학기 네. 4월경 조민 학생에 대한 연속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내부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네. 그리고 당시 의전 원장이 노환중 원장을 불러서 주의 조치를 했다. 네. 조민의 장학금에 대해서. 네. 이렇게 공소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 10일 날 조국 민정수석 임명 이후에 이 민정수석 임명되자 내부 문제 제기와 주의 조치를 묵살하고 계속 조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다. 공소사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경 조민 학생에 대한 장학금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느냐 없었냐.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 4월경에 있었던 장학위원회 회의록은 공소사실과 무관함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게 네, 검사의 네, 설명이었다는 네, 거예요. 설명이 그렇습니다. 확보는 했했는데 확보했다는 얘기조차도 없었습니다. 얘기조차도 없고. 네. 왜 참고인 조사를 하는데 2017년 2학기, 2018년 2학기 회의록은 제시를 하면서 정작 공소사실에 중요한 2017년 1학기 거는 제시를 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냐.
내가 검사라면 당연하게 안 그럴 텐데. 네.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그렇죠. 그 장학위원회 회의록을 제시하면 똑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엉뚱한 회의록만 제시했다. 네. 공소 사실이 입증이 되려면 2017년 4월 장학위원회 회의에서 네. 조민의 장학금에 대해서 논란이 돼야 된다. 예. 그래야지 4월 달에 의전 원장한테 장학회의 주관 교수가 의전 원장한테 보고할 수가 있고, 예. 보고받은 의전 원장이 노한중 원장을 면담하고, 주의 조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 예. 그것도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건데, 예. 어쨌든 모든 게 2017년 4월 달에 조민 장학금에서 논란이 있어야지 2017년 5월 달에 민정수석 되고 됐음에도 앞에 4월 달에 의견을 무시를 하고 예. 장학금 지급을 했으니 뇌물로 변질된 거 아니냐. 예. 이런 논리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사람이 이 관련해 갖고 노환중 원장조차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의전 원장이 그때라 그러면 그 시기가 맞을 뭔가 겁니다.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예. 면담은 있었는 건 맞는데 그게 2017년 4월인지 2018년인지 뭐 2017년 10월 달인지 전혀 기억이 없으니까 면담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면담한 사실이 있다. 시기는 잘 기억 안 난다. 의전 원장이 2017년 4월이라 그러면 그거 맞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해는 게 처음에는 의심을 못했습니다. 예. 우리 피고인, 우리 의뢰인조차 검찰 진술에 거의 동의하는 듯한 진술을 해놨고, 그 다음에 장학위원회 회의록 작성은 행정실 여직원 또 참고인 진술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2017년경이라고만 돼 있지, 4월인지 10월인지 1학기인지 2학기인지 구분 안 하고, 그 다음에 의전 원장, 4월 달에 불러서 면담회가 주의 조치를 줬다는 의전 원장. 너무나 신빙성 있게 연극실화요 지문처럼 이때 뭐 전등불이 켜졌다. 이때 뭐 피고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쉬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조서에 그렇게 작성되어 있는. 조서에 어떤 식으로 되면 이때 진술인이 캘린더를 확인하고 휴대폰에서 2017년 4월 19일 날 장학금 수여식이 있네요. 이런 거 보면 4월 달 장학금 수여식 끝나고 며칠 후 뭐 불러서 면담을 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잘라서 보면 17년 4월 장학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정작 관련 참고인들을 조사할 때는 17년 4월에 있었던 회의록은 보여주지 않고 2학기 하반기 회의록만 보여줬어요. 또는 18년 2학기 회의록만. 그럼 이건 왜 안 보여줬냐? 17년 1학기 회의록은. 이게 정작 중요한데. 그럼 확보를 했는데 안 보여준 것이냐? 안 보여줬다면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때 이상한 감을 느끼는. 네. 왜 1학기 회의록을 제시해야지 당연한 것 같은데 내가 검사라면. 그러니까 노한중 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상합니다. 2017년 1학기, 2018년 1학기 회의록은 없고 제시 않고 공소사실에는 적혀 있고 2018년 2학기만 제시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다. 세 사람 참고인한테. 아무래도 이상한데 혹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실랍니까? 이랬더니 노한중 원장님이 그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답변이 와요. 그래서 원장님 1년에 한 번 하면은 그 자체로 공소사실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저는 2학기밖에 없는데 1학기 때 장학위원회 회의록에 조민 얘기가 나와서 주의 조치를 하고 보고를 받아. 이 자체가 허구 아니냐. 그래서 대체 안 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유리한 것이니까 확인을 해보시라. 그랬더니 거의 이틀 만에 보내왔습니다. 뭘요? 회의록 확보해서 저한테. 17년 1학기 회의록을? 예. 어디서 확보를 하시고? 의전원한테 부탁을 하니까 의대 교수니까 의전원 교수니까 이거 좀 구할 수 있냐 이러니까
바로 확보를 했는 것 같아요. 별 문제 없이 그냥 제공이 네, 된 거예요? 네. 그래서 17년 1학기 회의록을 확보를 해보니 조민 얘기는 없을 뿐만 아니라 네. 더욱더 우리가 유리하게 본 거는 다른 장학생의 장학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다른 두 명의 이름까지 특정해갖고 논의가 된 게 회의록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조민 씨에게는 아예 없고 아예 없고 그럼 문제 제기가 없었던 거네. 없었죠. 예. 2017년 4월달 장학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허위 사실이 명백해지는 거예요. 공소 사실이 검찰의 공소 사실이 허위임이 입증되는 순간. 입증인데 고의성은 내가 모르겠다 이라는 거죠. 검사가 일부러 그런 일부러, 것인지. 예. 예.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닌 건지 왜 참고인 진술 조서에도 제시를 안 하는 것도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무능해서 확보를 못했다. 검찰이 그거 못 봤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제수도 못했다. 이를 그럴 리는 없지만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신 1년 거예요. 4개월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결론이 어떻습니까? 결론은 고의가 스스로 자인하는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한 겁니까? 10월 14일, 2021년 10월 14일 변론 종결길 직전 기일에 예. 제가 그때도 제가 흥분을 해서 법정에서 마구 검사를 몰아세웠죠. 의도가 담긴 것이기도 합니다. 당황을 해서 오버복 하다가 빨리 이야기를 풀어라. 이게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구성명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하고 있다. 네. 답변해라. 예. 이런 식으로 재판장이 직접 수사검사한테 확보 확인했는가요? 네. 물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하게 되죠. 물론 다 확보를 했습니다. 검토해 보니 공소 사실과 무관하여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서에 딱 그랬죠. 그래서 제가 바로 조서에 적어주십시오. 기재를 해주십시오. 네. 이랬더니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뭔가 팍 트이는 거예요. 신봤다. 예. 잡았다. 자, 변호사님이 검사가 사건을 조작 날조했다라고 주장했던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장학위원회 회의록을 은폐했다라는 걸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강조를 하신 것이 노한중 원장과 조민 씨 사이에 주고받은 카톡 문자 메시지를 검사가 은폐했다 이런 주장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이제 노한중 원장이 계속 검사의 증거 중 네. 휴대폰 포렌식 결과 중에 자신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대화가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렌식한 결과에. 포렌식 결과에. 그래서 그 경위를 들어보니 2019년 8월경에 언론의 집중 포화 공격을 받을 때 처음 막 의혹 보도가 나올 그렇죠. 때요. 그럴 때 본인이 도대체 조민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나 조국하고도 아마 다 카카오톡 대화를 다 확인을 해본 모양입니다. 압수수색 과거에 당하기 나눴던 전에. 문자를. 그렇게 보니까 조민하고 나눈 대화 중에 결정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거면은 나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겠구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네. 그런데 정33호증 나중에 기소되고 난 뒤에 확인을 해보니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검사가 제출한 포렌식 결과물에는 그 문자가 없더라. 예.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압수수색 포렌식 이후에 돌려받은 핸드폰을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공격할 때 그게 분실됐다. 이렇게 휴대폰을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네, 예. 부산의료 원장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할 적에 하루 휴무를 내기 때문에 저하고 해운대에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사건에 관한 논의를 하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아마 휴대폰하고 노트북 들은 가방하고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하고 이게 알고 보니 전산실에 처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아무도 못 찾았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어쨌든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조민이 혹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문자를 카카오톡 주고받은 문자. 거니까. 네. 그래서
조민한테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간접적으로 확인해서 있다고 자기가 백업해 놓은 게 있다고 백업 파일을 저희들한테 보내준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조민 씨가 똑똑한 게 본인 판단에 교수님 이것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함께 보냅니다. 네. 한 게 2016년 그 학업 개선 계획서 제출해라라고 네.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또 공소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된 겁니다. 그 두 가지 카톡을 받은 거죠. 그것도 정33호 중에 뺀 겁니다. 검사가. 그 유리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 2016년 8월 22일자 문자는 예. 공소사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노한중 원장 피고인이 학생 지도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조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기술을 되어 있습니다. 학생한테는 별 관심 없고 그렇죠. 조국하고 친구 그리고 쌓으려고만 했다. 노한중 원장의 장학금 지급 동기가 네. 얘가 학업 부적응을 하고 F학점을 3과목이나 하고 이런 입학 첫 학기에 유급을 하니 네. 면담을 해보니까 아예 중도 포기할 우려가 있다. 네. 학업을. 네. 이런 학생은 처음 본 거죠. 노한중 원장 입장에서. 그래서 본인이 과거서부터 운영해온 소천 장학금을 네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만 노력하면 계속 지원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 소위 말하는 관심병사가 아닌 네. 관심 네. 학생으로서의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걸 입증해 줄 수 있는 네. 간접적인 정황 사실이 네. 될 수 있는 문자입니다. 그게 이제 2016년 8월 22일이니까 2학기 막 들어서자마자죠. 그러니까 조민한테 지도 교수로서 네 이러지 말고 앞으로 학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시킬 계획서를 간단하게 작성해가 네.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 문자입니다. 학업 개선 계획서를 네. 제출해라. 그리고 조미 씨가 제출을 하죠. 제출했죠. 네. 뭐 주말에 서울에 안 가고 양산에서 공부를 하겠다. 뭐 모르는 거 있으면 학업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겠다 등등 한 6가지인가 10가지인가. 근데 그렇게 대화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이 검찰의 포렌식 결과에는 사라져 있어요. 예, 없죠. 어. 삭제한 거죠. 은폐를 한 거죠, 한마디로.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가 이제 2019년 1월 달에 냈는 건데 2018년 2학기 시험을 잘 못 본 거예요. 네. 왜냐하면 2018년 1학기 성적이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3.25인가 학점이 네. 제일 높은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래만. 그래서 아마 방심을 했는지 한 과목을 망쳤다는 생각이 들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과목 유급이라도 1년을 쉬어야 되니까 걱정이 돼서 학 과목 교수하고 면담 일정이 잡혀가 있어서 고민이 돼서 지도 교수인 노한중 원장한테 조언을 구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딴 과목은 괜찮은데 한 과목이 좀 망쳤는 것 같다. 면담이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걱정이 너무 됩니다. 아버지한테는 뭐 이야기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노한중 원장 입장에서는 장학금 지급한 게 네가 어쨌든 간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계속 제대로 진급하는 걸 전제로 장학금을 계속 지원하고자 한 것인데 망치면은 유급을 하면 계속 지급할 명분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뭐랄까 소위 말하는 돌직구를 날린 거죠.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직접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문제다. 그리고 면담시 냉정하게 좀 냉정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문자지만. 근데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버지하고 친분을 쌓을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잘 됐다. 그걸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고 어떠냐. 아버지하고 같이 상의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것과 반하는 문자 메시지가 있었으니까 노한중 원장께서는 그걸 확인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제출한 포렌식 결과물에는 그게 사라졌어요? 그 문자가? 누락돼가
편집할 때 누락을 시킨 거죠. 어. 은폐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그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네. 학업 개선 계획서에 대한 것과 그리고 노한중 원장이 시험을 망친 조민 씨에게 좀 냉정하게 네. 반응했던 그 두 가지 문자. 검찰의 공소 사실하고는 좀 반하는 반하는. 내용의 문자인데 검찰이 제출한 포렌식 결과물에는 그것이 사라졌더라. 그거 사라진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한 겁니까? 기억을 했으니까요. 예. 2019년 8월경 언론에서 도배가 됐을 당시에 네. 노한중 원장이 한순간 네이버 실금 1위로 올랐던 적이 네. 있다는 조민 장학금 관련해서 노한중 교수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내가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도 기억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휴대폰으로 확인을 한 거죠. 조민하고 어떤 대화를 나눈 건지. 아. 확인하니 이런 대화가 있네. 이거라면 나의 무고함을 조국하고 관계없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겠다. 유리한 자료다. 네. 이건 머리에 새긴 거죠. 아. 그래서 기억을 하게 된 겁니다. 휴대폰 압수당하기 전에 전에. 확인을 했는데 압수당한 이후에 검찰이 포렌식 결과물을 제출했는데 거기엔 그 문자가 없더라. 없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예. 이래갖고 일단은 어쨌든 객관적으로 그 문자가 그러한 대화가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하는 게 예. 첫 번째 순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민한테 간접적으로 연락을 한 게 된 것이죠. 아, 문자는 쌍방이 주고받는 거니까 네. 상대방은 갖고 있지 않을까. 본인 휴대폰은 돌려받은 후에 분실했다는 예, 거니까 예. 못 찾고 있다는 거니까 저는 그것만 찾으면은 확인하면 그만이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분실했다니까 저는 사실 무리감에 빠졌죠. 예. 뭐야 입증도 안 한 사실을 가지고 자꾸 내한테 사정하면 어떡하냐. 당사자는 주장을 하는데 나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자, 그러면은 이런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사실까지 이제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죠. 입증할 주장할 수 있죠. 네. 확실하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돼요? 그래서 일단은 법원에다가 주장을 하고 예. 야 이렇게 됐는데 성명준비명령에 예. 야 왜 두 가지 편집해가지고 누락해가지고 정삼십화물증 만드는 거냐? 어허. 검사를 향해서 물은 네. 거예요. 그 포렌식 했는 원본 다 내놔봐라. 예. 이런 식으로 성명을 구한 겁니다. 네. 그 공소사실과 무관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답변을 안 하는 거죠. 그것 역시도 공소사실하고 무관해서 제출을 안 했대? 똑같아요. 제출을 안 한 게 아니라 하여튼 거기에서는 뚜렷한 답변을 안 하고 뭉개버린 겁니다. 답변을 거부한 거죠. 답변이 궁색한 거죠. 예? 그래서 2021년 10월 14일자 공판기일에서 제가 그 세계 검사를 몰아세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장이 어쩔 수 없이 검사한테 물은 거죠. 확인한 거냐. 그리고 문자 메시지 그것도 공소사실과 별로 중요한 것만 우리는 원래 제출하는 건데 중요하지 않아서 그럼 빠진 건 뭐 어쩌라고 이런 취지로 답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검찰이 뭐 그것이 중요도가 떨어져서 제출을 안 한 거라고 또는 편집했다고 보세요? 그건 전혀 아니죠. 그러고 난 뒤에 10월 14일자 공판기일에 중요하지 않아서 빠뜨리고 뭐 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문제는 변론 종결 기일 예. 12월 2일자 기일에 그 검사하고 다른 검사가 상사입니다. 예. 수사검사에 예. 여도 부장검사하고 얘는 지금 차장검사인데 예. 중간에 인터셉트를 탁 하더니 음. 그거 우리 포렌식에도 확보를 못했는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뭔 얘기예요? 예. 두 검사가 다른 얘기를 법정에서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앞에 10월 14일에는 수사 담당 검사입니다. 그거 우리 확보했는데 별로 안 중요해가 안 집어졌을 뿐입니다. 네. 이런 취지로 답을 냈는데 우리는 포렌식에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이런 답을 한 겁니다. 새로운 거짓말을 새롭게 지어내가 한 거죠. 이게 공무원입니까? 아유, 뭐 저는 흔하게 봅니다. 공무원이 정인선서하고 위정하는 거를 흔히 일하는 것보다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 변론 종결 이후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그 주장을 해놨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한 대로 피고인과 변호인인 제가 공모해서 검사를 음해하기 위해서 압수 전에 노한중 원장이 저는 그때 변호인도 아니었고 예. 선임도 되기 전이고 그렇죠. 압수된 줄도 모르는 상태인데 예. 압수되기 전에 그 두 문자를 삭제한 것이다. 삭제하고 압수되었고 그러면은 그 카톡 저장 공간이 비할당 영역으로 전환이 되는데 네. 그 이후에 또 뭐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가 그 비할당 영역에 겹쳐지게 되면 포렌식 해도 원래 삭제된 문자 메시지는 복원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걸 알고 변호인과 노한중 피고인이 검사한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증거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압수를 당했다. 삭제하기 전에 이거를 뭐 캡처를 떠났을 것이다. 아니 캡처도 아니고 조민한테 받은 것도 거기에 나오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조민한테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말도 안 그걸 되는 삭제하고 주장이죠. 압수를 당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검사가? 그것도 미리 검사를 음해하기 위해서. 아, 검사를 음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반박 서면을 또 열 몇 페이지 썼습니다. 야, 이런 고전 소설 같은 게 어딨냐. 피고인이 자기한테 유리한 대화를 두 건을 삭제를 일부러 해놔놓고 네. 검사가 포렌식해도 그거는 100% 비할당 영역에 다른 것도 아니고 우연하게 비할당 영역에 새로운 데이터가 겹쳐져야 된다는 것인데 검찰 논리대로라도 그런 우연이 또 일어나서 포렌식에도 안 되는데 하필이면은 조민이 그걸 백업을 파일로 가지고 있고 삭제를 안 하고 거나 뭐 휴대폰을 교체를 안 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상황 없이 백업 파일을 갖고 있어. 그걸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검사를 음해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그거를 1심에서는 1심과 2심에서는 그걸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썼다니까요. 판결문에. 황당한 거죠.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그래서 장학위원회 회의록도 그렇고 이 카톡 문자 메시지도 그렇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검찰이 일부는 고의로 감춘 것도 확인을 한 거고요. 네. 이런 내용으로 최근에 이제 당시 수사검사 그리고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윤석열, 한동훈까지 포함을 해서 네. 공수처에 고발을 하고 일부는 또 고소도 하셨어요. 네. 조국 수사팀뿐만 아니라 예. 그 지휘 라인 내 최고인 당시 검찰총장, 예. 그 다음에 반부패 부장이었나요? 예. 대검, 한동훈, 윤석열까지 피고발인에 포함시킨 이유가 처음에는 조국 펀드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수사의 모든 것이 가족 펀드, 조국 펀드 이랬죠. 사모펀드. 예. 그러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모펀드 그거 내가 좀 수사해서 내가 좀 아는데 조국 펀드 이거 정말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했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만났다는 인터뷰 내용을 진술을 들었습니다. 했죠. 진술을 했고 만났더니 지금도 59분 1시간 내에 하면 59분 혼자 떠든다는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조국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네. 인터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조국 펀드에 대해서는 기소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부패 범죄로 가야 되는데 딴 건 부패 범죄가 있을 게 없고 장학금 이거 가지고 유일한 부패 범죄로 분류하는 게 이 장학금 600만 원 뇌물 수수 사건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 자체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이후 검찰총장 그 다음에 대선 후보
뭐 이런 일련의 사건가 신동아에서 나온 대오 프로젝트 실행의 일환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우비의 윤석열이 수사 라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일개 부장검사가,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가 사건 전체를 조작할 정도로 간이 커질 수는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증거 은폐고 구도를 잡고 이런 것들이 뭐 집단 두뇌의 산물이거나 방향의 지시를 받아갖고 팔다리 역할을 했거나 뭐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윤석열, 한동훈을 피고발인 포함시킨 것이죠. 직권남용하고 허위문서 작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다 포함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독직 폭행 부분인데 이 부분도 처음에는 사실은 아유 뭐 검사가 추궁하는 게 업무인데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워낙 진절머리를 치니까 어느 원장이 세부적으로 묻기도 기억도 떠올리기 싫다고 했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뻔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피할 길이 없는 게 1, 2, 3, 4 조사를 할 때 변호사가 있었단 말이죠. 예. 입대 변호사가. 예. 그럼 어떠란 말이에요. 뭐 변호사까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었다. 이거를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되살리다 대화를 하기가 저도 힘들고 본인도 내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그렇고 메모를 좀 해달라. 1차부터 4차까지. 네. 그게 놀라운 일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때부터 검찰이 양형거래라고 그러죠. 프리바게닝. 네. 야, 원하는 진술을 주면 선처해 주겠다. 막 약식 명령, 별거명 정도로 이 제안이 입회 변호사 측하고 이야기가 됐고 검사가 직접적으로 노한중 원차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입회 변호사를 통해 갖고 건의를 해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당사자는 이거를 사모님하고 상의를 해갖고 정말 두 분 다 이런 훌륭한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수사를 편하게 받다든가 그리고 억울하게 하지만 좀 약하게 처벌받겠다고 없는 사실을 있다고 진술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네. 사람으로서 기본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두 분이 그렇게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사실을 있다고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심을 하고 갔답니다. 그래서 3차 회의, 3차 조사 때, 기대와는 달리, 원하는 진술을 하지도 않고, 4차 진술 마지막 조사 때 극기한 폭주를 한 것이죠, 검사가. 정말, 악마와 같은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고나 할까요? 그런 것인데. 지난번에 그 고발장 접수할 때도 노한중 원장께 여쭤봤더니 스스로 괴로워서 말씀을 못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얘기를 대신 좀 해주시면. 지금 나의 기억, 메모상으로는 4차 때 이제 원하는 진술을 안 한다는 태도를 인식을 했습니다, 검사가. 네. 뭘 바라고 조민한테 장학금 지급한 거 아니냐, 이런 파렴치한 놈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고, 그러더니 극기야는 뒤로 돌아왔어요. 검사 책상에 노한중 원장님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뒤쪽으로 돌아왔어요. 네. 간이 의자를 뒤쪽으로 끌고 와가 앉아갖고 고개를 귀 쪽으로 바짝 붙여갖고 이제 마지막 기일인데 원하는 진술을 내놔라.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인정해라. 그리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민정수석 임명 이후에 지급한 장학금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자인을 해라. 이런 식으로 몰아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사람 얼굴은 안 보이고 뒤에서 귀 옆에서 하니까 공포의 술지가 연세가 드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대학병원 원장을 했던 교수님이 눈물을 터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이거는 언어폭력도 이런 언어폭력, 그 과정을 보면은 그 하게 된 이유가 양형거래, 프리바게닝에 거부를 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고통을 가했다라는 거죠.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이후에 정신적으로 불면증에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따지고 보면 독직 폭행치상까지 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본인이 의사다 보니까 진단서를 받지 않고 그 전에 언론 당시에 괴로웠을 때 이제 정신과 처방을 받고 뭐 약을 먹은 게 있지만 계속 마음속으로 괴로움을 느끼고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독직 폭행은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노환중 원장 당사자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고 나머지 위조 공문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 공문서 허위 작성죄 직권 남용죄 등은 이제 국가적 사무 내지는 보호 법익이 개인적 법익이 아니라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이기 때문에 고발만 가능한 거죠.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는 공무죠. 공무이기 때문에 그 고소를 하게 된 이유는 이게 고소가 돼야지 나중에 지금 이상한 법이 이상하게 돼서 고발을 하면은 경찰이 고발장은 불송치를 하면은 이 신청권이 없습니다. 고소는 야 잘못된 판단을 했다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신청도 못해요. 직권으로 검사가 건드리고 싶으면 건드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그 수사를 진행했는 부장검사한테야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겠나마는 자기도 손발 노릇을 했는 것에 불과할 것인데 물론 자신의 출세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본인은 성과를 내야 될 숙명적 업무를 담당을 한 것이고 그 업무를 위해 갖고 무리하게 법을 어겼으면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소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사실 사법 전반에 이 사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제 본안 사건인 지금 이 장학금 사건은 대법원 판결만 이제 남겨놓고 있고요. 네.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이 어떻게 상고심에서 판단이 되든지 여부를 떠나서 이 고소고발 사건은 끝까지 진행을 해서 검찰의 사건 조작 또는 날조 뭐 이런 것들을 좀 규명을 해내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네요. 당사자의 의지이기도 하고 저는 거기에 적극 지원하고 법률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끝으로 이 변호사로서 그리고 판사 생활도 꽤 오래 하셨고 변호사 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이 노환중 원장이나 이 조국 대표의 이 사건, 특히 이 장학금 사건에 국한을 해서요. 지금 돌아보면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을 좀 총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유튜브 쇼츠라는 그 사진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1인 시위하는 사이. 네. 부패한 검사가 수사를 하고 부패한 언론들이 협력하고 부패한 판사가 물론 제가 이 사건이 부패한 판사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 내용이 그렇다는 부패한 판사가 판결을 하면 신도 처벌할 수 있다.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네. 지금 저는
검사는 이미 검사제도라는 게 원래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운영하는 실상은 그렇지 않죠. 특히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일컫는 특수통 집단들은 이거는 본인의 이익, 그러니까 정치 검사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수사를 나왔다, 풀었다, 이렇게 하는, 그게 사실 1심 최후 변론에 내 심정을 다 적어놓은 거기도 합니다. 네. 원하는 대로 누구라도 어떤 형식으로 잡아놓고 싶은 그럴 수가 있는, 없는 사건 만들고 무고한 사람 억울한 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수통 검사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를 제가 사실 평가를 한다는 게 지금 부적절하지만, 재판부를 볼 때는 형사법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냉철한 중립, 이승, 엄격한 중립, 균형 감각, 이게 생명입니다. 판사가 쓸데없이 정의감에 투철하면 안 됩니다. 법은, 형사재판은 나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놈이 나빠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색안경을 끼고 재판 심리를 하고 검찰의 잘못 불법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이거는 기본이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비난은 덜 받을 수가 있죠, 처벌하면. 그러나 거기에 10%, 20%, 1%라도 무고한 사람이 처벌되면은 그 판사는 지옥 갑니다.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심, 2심에서 보여준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은 검사한테는 무한하게 관대를 함을 보여주고, 피고인한테는 불신에 가득 차서 현미경을 들다보고, 그것도 초점 안 맞는 현미경이죠. 잘못된 사실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엉망인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성이 정권사항이다, 사실 인정이. 그래서 상고심에 바로 잡혀질지, 그것도 사실인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위 자유심정주의에 의한 사실 인정에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률심에서는. 그러나 자유심정주의에 의한 사실 인정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너무나 기록하고 맞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 한계를 벗어나가 위법이 됩니다. 그건 법리적 판단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대부분 판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지금 이거는 사실은 그거하고는 별개고, 이 사건의 결론하고 관계없이 이 사건 수사에 범죄 행위가 있으니 그걸 처벌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필연성이 없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안 되면은 이 신청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재정 신청, 심지어는 국가배상 유사 사건까지 집어여 가지고 끝까지 정인으로 불러내고 한번 끝까지 본인이 투쟁 의지를 상실하지 않는 날, 저는 뒷받침을 끝까지 하실 생각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하고 개혁되어야 한다는 나의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제 10수년간의 판사 생활과 10수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체득한 게 있습니다. 저는 특수부 검사들의, 제가 이거를 밝혀낸 이유 중에 하나도 특수부 검사들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전혀 안 믿기 때문입니다. 안 믿고 검사 입장에서 기록을 읽었기 때문에 실수를 드러낼 수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법조인은 의심하는 게 직업이지 않습니까?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다 의심하는 게 병인 직업입니다. 의심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죠. 이상. 아이고, 아까 내가 독직 폭행하면서 내가 말을 못 했겠다. 나도 울컥 그래.